하정민 교수님은 현재 계명대학교 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주요 연구 분야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불교 문화 유산의 확산입니다. 오늘 발표하실 주제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선관의 형상, 수행의 부재, 도당 285글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나를 주제로 발표 들려주시겠습니다. 그럼 하정민 교수님 발표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정민입니다. 오늘 저는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성관의 형상, 수행의 부재, 도낭 제285글은 누구를 위한 공간이었나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낭 막고글 제285글은 막고글 전기에 제작된 석굴 중의 하나로 불교, 힌두교, 중국 고대 신화 등 다양한 주제가 정교하게 융합된 벽화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북벽 상단에 그려진 7폭의 불설법도 아래에 묘사된 공양인 도상 및 명칭, 시주일 등의 정보는 후원자 집단의 구성과 성격, 그리고 장엄 기획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석굴은 서위 대통 4년과 5년, 즉 538년과 539년에 기록된 공양 재기를 통해서 조성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도낭 석굴 가운데 가장 이른 절대 연대를 지닌 석굴로 평가됩니다. 제285글은 막고글 남구 중단의 2층에 위치하며 석굴 내부는 정방형 공간의 측벽에 각 4개씩의 소형 측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도 불교 석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하라형 승원 구조와 유사하지만 공간의 규모는 실제 승려 거주나 수행에는 다소 협소합니다. 그럼에도 주실 천장 아랫부분에 묘사된 총 35구의 선정 비구도상, 이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정벽의 분존불, 감실 좌우에 배치된 2구의 선정승 소조상 등은 이 석굴이 선정수행과 관련이 깊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제285굴은 승려들의 선전 수행을 위한 공간인 선굴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도낭 제285굴의 벽화는 장식성이 매우 화려하며 실제 선정 수행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에는 측실의 규모 또한 지나치게 협소합니다. 더욱이 최근 조사로 인해서 이 작은 측실 내부의 안쪽 벽면에 선정에 잠긴 인물 형상이 묘사되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선정 도상의 반복적 배치와 도상적 상징성의 방점을 두고 석굴 벽화의 기능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실제 선굴로 간주되고 있는 석굴들을 조사한 결과 마을과 일정 거리가 떨어진 외딴 장소에 위치하고 경행과 선정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다른 석굴과 밀접하게 위치하고 가까이 군집하여 위치하며 주실과 선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도낭 막고글 제285굴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볼 때 이 석굴은 실제 수행 공간이라기보다는 고승을 추모하거나 선정을 아이콘화하여 기념하기 위한 시각적 기획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주실 서벽의 감실 주변에는 마이슈바락, 그리고 태양신, 그리고 달의 신, 달의 여신 등 복합 종교적 기원을 지닌 신상들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원자 집단이 단순히 불교적 이상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신앙적 염원을 적극적으로 시각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은 후원자의 성씨와 도상 구성으로 보아 소구득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공양자들이 이 석굴의 기획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과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결국 제285굴은 외형적으로는 선정과 수행을 전면에 내세운 구조를 지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특정 고승의 미덕을 기리는 기념 공간, 그리고 후원자의 문화적 정체성과 종교적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다문화적 기획 공간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 발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285굴의 구조, 도상, 후원자, 그리고 기획의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며
선정이라는 이상이 어떻게 시각화되고 수행의 실천이 아닌 기억과 기념의 도상으로 기능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장 선구림과 기획된 형상인가 도낭막국을 제285글의 구조와 선정수행 가능성 재검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낭막국을 제285글은 주실의 정방형 평면, 측면의 감실의 존재가 인도 비하라형 승원의 공간 구조를 연상하게 하며 천장 하단에 묘사된 35구의 선정 비구 도상이 이석굴이 선정을 중심으로 삼고 있음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벽 중앙에 주존실 감실 양 옆에 대칭으로 조성된 감실에는 결과부조한 선정 승상이 소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석굴이 단시 장엄된 불전이 아닌 수행 중심의 공간이라는 인상을 강화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기반해서 수바이를 비롯한 다수의 학자들은 제285구를 선정 수행 중심의 성굴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석굴이 실제 수행 공간이었는지에 대해 재검토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장에서는 구조, 도상, 시각적 구성 방식, 묘사 석굴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석굴의 기능을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공간 구조의 제약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공간 구조의 측면에서 제285글의 측실은 평균 너비 1.1m, 깊이 1.1m, 높이 1.5m로 실제 장시간 좌선하기에는 공간적으로 다소 협소합니다. 물론 중앙아시아 쿠차 지역 불교 석굴에서 발견된 많은 선실이 이와 유사한 크기 이미 조사되어서 절대적인 공간의 크기만으로 기능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 유사성만으로 역시 이 석굴의 기능을 선굴로 규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이 석굴은 수행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고요하고 단순한 환경을 중시하는 실제 명상 공간의 조건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고고학자 주세페 비냐토 교수와 리 샤오난 박사는 최근 연구에서 중국 신장 지역의 쿠차와 우즈베키스탄의 테르메즈 부근의 불교 석굴들을 조사하면서 이 석굴들이 실제로 선정과 경행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이중 명상구역은 주요 거주지 또는 예배 공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조용한 장소에 배치되었음을 논의하였습니다. 선정을 위한 공간은 수행자 개인의 고립과 집중을 위해 정적 유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쿠차 부근의 수바시 석굴 제1골에는 가운데에 긴 복도가 나 있고 그 양쪽 벽면에는 승려 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방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긴 복도에서는 경행, 즉 걷는 명상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석굴은 승려들의 경행과 선정이 함께 고려된 공간 구조로 이해됩니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석굴이 쿠차와 테르메즈 일대에서 다수 발견되며 이 수행 복합체들은 대부분 사찰 중심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사원 내 수행 공간의 독립성과 고요함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285글은 좌우벽에 독립된 선방이 배치되어서 언뜻 보면 구조상으로 쿠차와 테르메즈 지역 성굴과 유사해 보이지만 외부의 다른 석굴들과 매우 가까이 접해 있으며 선방들이 석굴 중심부에 대청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고요함과 독립성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5글은 실제 수행을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시각 공간에서 선정을 시각적으로 상징하기 위한 공간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둘째, 도상의 상징성과 반복성입니다. 주실 천장 하단에 묘사된 35구의 선정비구 도상은 대부분 연화져에 앉고 두광과 신광을 지니고 어깨에서 빛이 나는 이런 영견을 갖춘 모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좌선 수행자의 이미지가 아니라 초월적인 존재, 즉 이상화된 성승을 시각화한 형상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도상이 간다라 지역에서 발전된 산매 중에 석가모니 형상 및 제석굴 산매 도상의 영향을 받은 성격을 지니며
이들이 아라한에 가까운 이상화된 성장 이미지로 기능했음이 분석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도상들이 천장 하부의 내벽면 그리고 감실 내외부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성승에 대한 상징적인 기념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셋째, 측실 내부 벽면의 벽화와 감실의 시각적인 방향성 문제입니다. 야마베 노부요시 교수와 자오리 박사는 현재 비어 있어서 그 내부에서 승려들이 선정 수행을 했을 것으로 주장되었던 바로 그 남북 측실의 정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두광, 신광, 연화좌 등 성승 도상의 흔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 희미하지만 제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이 두광이, 예, 제 마우스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교수님. 다음 내부 상단에 이렇게 약간 원형이 보이실 거예요. 흐릿하지만 그것이 두강으로 보이고 아래에 보면 연화자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광 양 옆에 좀 짙은 부분이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염견,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염견을 시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상들은 지금 주실, 서벽 좌우측, 감실내 소조로 된 선정 비구상과 천장 내면에 하단을 둘러싸며 묘사된 총 35개의 선정 비구상들과 유사한 시각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성격의 존재, 성승과 같은 존재가 측실 각 내부에도 반복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실 내부에서 실제로 자선을 수행한다면 중대한 시각적 구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좌선자가 대청을 향해서 앉을 경우에 그의 등은 성승 도상을 등지게 되어서 약간 불도에 어긋나 보입니다. 반대로 성승 도상을 마주하고 앉는다면 수행자는 대청을 등지고 앉게 되고 이는 감실 장엄의 어떤 시각적인 흐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는 곧 이 감실들이 실제 좌선 공간이라기보다는 성성을 기념하는 도상을 수용하는 시각적인 장치였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상 구성의 시각적 연출 방식입니다. 282 석굴에서 선정에 잠긴 승려들의 주변 경관은 숲풀이 우거진 숲속의 모습으로 실제 현재 이러한 석굴들이 발견되는 사막지대의 경관과는 차이가 큽니다. 이런 요소들 또한 이 도상의 실제 수행자의 재현이라기보다는 고승의 성화를 기념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게 합니다. 로버트 샤르프는 이러한 도상이 선정의 아이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한 바 있는데 이 도상들은 결국 실질적인 수행의 결과라기보다 수고원자의 신앙과 기념을 위한 시각적인 기획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해 볼 때 제285글은 선정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시각적 구성의 석굴이지만 실제 명상 수행의 장소라기보다는 이상화된 선정 수행과 성승의 이미지를 통해 기억과 추념을 위한 기획된 시각 공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의 도상과 다문화적 기획, 제285글 서벽 도상의 기원과 상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85글은 막고글 석굴군 중에서도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석굴이자 불교 석굴로서는 특기할 만하게도 매우 복합적인 문화의 도상 체계를 보여주는 굉장히 예외적인 석굴로 평가됩니다. 석굴의 천장은 중국 전통 묘제에서 유래한 복두형으로 중앙에는 보게가 있고 주변 경사면에는 중국 전통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 복희여와 뇌공 등 중국 신화 속 존재들과 불교 수호신, 금강역사, 비천과 더불어 인도 및 서역에서 기원한 다양한 신격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원 미술과 전통, 그리고 불교 도상, 그리고 그 외 여러 다양한 문화의 복합적 양상을 잘 보여주므로 단순한 불교 신앙이 깊이 반영된 석굴 그 이상을 보여주며 그 속에 포함된 후원자 집단의 다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석굴의 서벽 도장은 이석굴의 기획에 있어서 복합적인 다문화적 요소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주실 정벽 중앙에는 본존불이 위치하고 있으며 그 좌우로 대칭적으로 구성된 아치형 감실에는 각각 선정에 잠긴 고승상이 소조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적 성승 도상과 더불어 좌우 감 주변에 이질적인 신격 도상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특이할 만합니다. 이 중 마에슈바라 오른쪽에 긴 타원형이고요. 그리고 태양신은 왼쪽 코너, 그리고 달의 여신은 오른쪽 코너에 있습니다. 이 신격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들 도상은 힌두교, 조로아스터교, 헬레니즘, 불교 전통이 혼합된 형상을 취하고 있으며 단순히 장식적 요소라기보다는 후원자들의 종교적 세계관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구성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먼저 중심감 우측에 위치한 마이슈바라, 즉 슈바를 보면 3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푸른 황소 위에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장 위엔린의 연구에 따르면 여기 묘사된 마에슈바라 도상은 인도의 슈바 형상에서 유래하였으나 쿠션 시대 이후 조로아스터교의 바람의 신 베슈파르카르와 결합되어 불교적 수호신으로 변형된 사례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베슈파르카르는 힌두교의 마이슈바라와 기능과 형상이 유사하여 주목이 됩니다. 조로아스터교의 바람신의 묘사에 힌두교 묘실에 등장하는 슈바의 도상이 차용되기도 하여 굉장히 흥미로운데 판츠켄트의 유적에서 발견된 베슈파르카르의 도상이 중요한 예가 됩니다. 도낭 막고골 제285굴에 표현된 마에슈바라의 모습에 조로아스터교의 바람의 신의 모습이 어떻게 결합되었는지는 그의 관 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관 위에 희미하지만 풍신이 바람주머니를 머리에 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중앙아시아 쿠차 부근의 불교 석굴인 키질 석굴이나 도낭 막고골 석굴에는 이러한 모습의 풍신이 벽화에 등장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마에슈바라와 결합된 것은 문항 제285골 뿐입니다. 이는 원래 인도에서는 마에슈바라와 관련이 없었지만 소구드 지역의 조로아스터교의 종교 문화 전통이 중앙아시아를 거쳐 혼합되면서 마에슈바라의 관 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마에슈바라의 아래에는 그의 아들인 가네시아와 쿠마라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쿠마라는 오른손 중 하나에 포도송이를 들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 포도를 주요 작물로 삼았던 소구드 지역의 문화의 반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마에슈바라와 그의 가족 이미지가 불교에 흡수된 범신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당시 소구드 후원자의 세계관을 시각화한 중요한 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태양신과 달의 여신 또한 불교적 문맥보다는 혼합된 문화 전통의 산물입니다. 서벽 좌측에 묘사된 태양신은 4마리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 하늘을 주행하는데 여러 연구자들은 이러한 태양신의 형상이 인도 수리아, 조로아스터교 미트라, 헬레니즘 전통의 아폴론 도상의 요소가 혼합된 시각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서벽 우측에 표현된 달의 여신의 모습입니다. 달의 여신이 탄 수레를 끄는 동물의 모습은 파손이 심해서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 왼쪽 구석에 보면은 사자 갈기가 비교적 뚜렷이 남아 있어서 아마도 사자가 끄는 전차에 앉아 있는 모습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우측 이미지를 보시면 그 아래에는 3마리 사자가 끄는 전차 속에 건장한 인물들이 이 달의 여신을 받들고 있습니다. 이 석굴에서 보이는 이러한 월신의 형상은 인도, 중앙아시아 또는 키질 석굴군의 묘사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가 끄는 전차에 탄 달의 여신은 흥미롭게도 조로아스터교 여신 나나를 연상시킵니다. 나나의 중요한 도성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사자임을 이송란 선생님 발표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미호박물관 소장
북제시기 소구득의 석관에도 그러한 남의 여신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여기 나타난 달의 여신의 모습은 이석굴의 소구득의 문화가 강하게 나타났음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여러 문화 요소들을 통합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신격 도상들이 하나의 불교 석굴 내에서 본尊불상과 선정비구들이라는 불교 중심의 도상들과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질적인 신적 질서들이 하나의 시각 체계 속에 통합되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니라 후원자들이 불교 외적 전통을 의도적으로 석굴 내부로 끌어들였음을 시사하며 단순한 교의적 불교 수행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상징을 포괄하는 폭넓은 신앙의 시각 기획물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후원자와 다문학적 도상의 기획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285굴의 기획과 장엄에 깊이 관여한 후원자들의 정체는 이 석굴의 기능과 의미를 해석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석굴 북벽 상단에 7표구로 구성된 불설법도 아래에는 수많은 남녀 공양인의 형상이 함께 그려져 있으며 이들 인물의 이름과 공양일이 기록된 묵서 제기가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동벽에서 네 번째 감의 조상 제기에 청신녀, 사숭희, 청사, 안귀 등의 후원자 이름이 보입니다. 이 중 사숭희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연구자들이 소그득의 출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름 숭희는 한족 전통의 명명 방식과는 어울리지 않으며 당시 중앙아시아계 서북 지역 여성을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또한 성씨 사는 소구드 지역의 사국의 이름에서 유래하였으며 실제로 당대 문헌에는 다수의 사씨 소구드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제기에서 사숭이는 여러 공양자 중에 여성 공양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그녀의 이름이 후원자 명단의 가장 앞에 위치한 점에서 중심적인 기획자의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그득의 귀족 집단에 속한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이 도낭 제285굴의 장엄 기획에도 깊이 관여하며 도낭 지역의 종교 후원과 시각문화 형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남편으로 보이는 안귀는 화서 지역 한족 귀족 출신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가 중앙아시아계 여성과 혼인한 것은 단지 개인적인 혼인이 아니라 당시 귀족 사회 내의 문화적 융합과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공양인 커플은 청신자 활흥노와 청녀하인데 이들 역시 소구득의 출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활은 중앙아시아의 활국, 즉 에프탈족의 한 분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하는 화국 계통의 성씨로 보입니다. 이들의 결합 역시 단순히 인종적 혼합을 넘어서 당시 도낭의 다문화 공동체 내부에서 소구드 문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공양인들 묘사에서 소구드인 여성 공양인이 남조 한족의 복식을 하고 있는 점이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프란츠 크르네는 이러한 복식이 북조 수당대에 걸쳐서 소구드 여성 전통 의상은 하급 우용수의 복식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상류층 여성들은 남조식 한족 복장을 선호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복식은 소구드인이 정체성을 감춘 위장이라거나 한화된 외양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계급을 시각적으로 재현한 문화적인 전략이자 기획으로 해석됩니다. 도낭 막국을 제285굴에 있어서 이들의 후원 양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석굴 장엄의 시각적 기획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 나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벽의 신상도상, 마에슈바라, 태양신, 달의 여신 등이 이 석굴 구현의 중요한 이미지로 등장했다는 점도 그런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각 기획은 당대 도낭 지역의 문화 지형 및 정치적 배경과도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제285굴이 조성된 530년대는 서위의 지배 하에 있던 시기로
북중국과 서역 간의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특히 소구드 상인과 귀족들은 실크로드 상의 중개자로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종교 문화의 주요 기획자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285불은 일종의 시각적 과시이자 공공의 기억 장치로서 기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석굴의 후원자가 이들 소고드인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 소고드계로 보이는 인물 외에도 오늘날 글자가 흐려져서 그들 이름 모두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수의 후원자들 이름이 공양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조정에서 파견된 동양왕 원형이 이 도낭에서 당시에 큰 석굴 하나를 성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석굴이 바로 이 285불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석굴은 또한 그 불교와 크게 관계없어 보이는 한족들의 고대 신화에 등장하는 신격들도 다수 등장하고 필선이 강조된 회화 양식도 보입니다. 따라서 한족의 정체성도 굉장히 강하게 발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석굴은 어느 한두 사람이 조성했다기보다 여러 배경을 가진 후원자들이 각자의 문화적 정체성을 드러내며 함께 조성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후원자들의 열망이 다양하게 많이 표현된 석굴이라면 이 장소는 승려들의 수행처로 의도되어 조성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힘을 얻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찰해 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여러 문화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조성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석굴에서 왜 선정이 이토록 중심적인 아이콘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6세기 중엽 당시 중앙아시아와 도낭 지역 불교 공동체 내에서 선정이 수행 실천으로서 갖는 위상이 매우 높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석굴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정 도상들은 수행자 개인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다기보다는 후원자 집단이 지향했던 종교적인 이상과 기억을 시각화한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승의 초월적인 위덕을 이상화한 이런 도상 구성은 수행의 실천 그 자체보다 신성함의 기념, 곧 성스러움의 시각화에 더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획의 배후에는 후원자 집단과 실제 고승과의 관계가 놓여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석굴을 후원한 이들은 생전 혹은 동시대에 활동한 고귀한 성승으로부터 선정 수행을 전수받았거나 그 인물의 덕행과 가르침을 직접 접했던 제가신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고승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서 이 석굴을 조성하였고 동시에 자신들의 신앙적인 헌신과 종교적인 정체성을 이 시각 공간에 함께 새겨놓고자 했을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석굴에 형상화된 성승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직접적인 명문이나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상 구성의 밀도와 복합성 그리고 제작 시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석굴은 530년대 전후의 시기에 후원자들이 특정 고승의 선정 수행을 기리는 한편 그러한 성인의 기억 속에 자신들의 신앙과 이상 또한 함께 보존되기를 바랐던 목적 아래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제285불은 단지 실질적인 수행 공간이 아니라 다문화적 배경을 지닌 후원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염원, 정치적인 연대, 그리고 이상화된 종교 정체성을 복합적으로 투영한 기획된 시각 기억의 장소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하정민 교수님께서는 제285굴 도낭에 단순한 명상 수행의 공간이 아닌 후원자들의 종교적 이상과 다문화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시각적 기념 공간으로 조명한 발표를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발표는 도상과 공간 구조 또 후원자 집단의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불교 석굴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넘어 기획된 시각 공간으로서 살펴본 점이 매우 흥미로웠던 발표인 것 같습니다. 발표해주신 하정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후 토론을 통해 또 깊이 있는 논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